사랑스러운 반려견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습은 언제나 반려인에게 큰 기쁨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만약 강아지가 걸을 때 통증을 느끼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증상은 디스크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강아지의 활동뿐 아니라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디스크 질환. 과연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토크닥터팬 노소정입니다. 오늘은 수의사 유용 선생님과 함께 강아지 디스크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아지 디스크에 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 강아지 디스크도 사람과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람과 동일한 작용을 하는데요. 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젤리와 같은 성질의 섬유성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쿠션 역할과 유연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면서 척추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척추를 더 손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디스크가 약해지면서 척추뼈 사이를 빠져나와서 척수신경을 누르는 것을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디스크가 탈출하게 되면 척수신경을 압박함에 따라서 통증 과민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몸을 만지려고만 해도 아파하거나 움직이려고만 해도 아파하는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좀 아파한다고 하니까 걱정도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디스크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낙상으로 인한 외부의 충격이나 체중 증가로 인해 목이나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는 경우에 지속적으로 척추 사이의 디스크에 자극이 가해지면서 디스크가 탈출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다르게 척추가 S자 형태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두 발로 서거나 점프를 하는 등 척추에 충격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디스크가 탈출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가 석회화가 되어 유연성이 떨어지고 큰 충격을 받게 되면 탈출해서 디스크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그러면 특히 디스크가 좀 잘 발생하는 나이대나 품종 같은 것도 있을까요? 주로 7살에서 8살 연령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품종 소인으로는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허리가 길고 다리가 짧은 닥스훈트, 웰시코기, 페키니즈와 같은 종에서 호발하게 되고 최근에는 푸들이나 비숑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 디스크와 같은 경우는 소형견에서 다발하게 되는데 말티즈나 포메라니안 등에서 나타나고 모든 품종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리뼈와 엉치뼈 사이에서 발생하는 디스크 질환인 마미 증후군은 셰퍼드나 리트리버와 같은 대형견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품종에 관계없이 다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품종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이나 신체 상태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종류도 꽤 많은 것 같고 사람 같은 경우도 허리 디스크 생겼다 하면은 너무 불편하잖아요. 좀 빨리 치료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주요 증상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목 디스크의 경우 앞다리와 뒷다리에 마비가 나타날 수 있고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뒷다리에 마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통증 과민이 나타나 조금만 만져도 싫어하거나 짖으려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밤에 자다가 갑자기 놀라서 깨기도 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걸을 때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증상이 점점 더 진행됨에 따라서 발등으로 서 있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꼬리를 흔들지 못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디스크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려면 어떤 검사들이 필요할까요? 디스크를 진단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보호자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그 후에는 보행평가와 자세평가를 진행을 하는데 정형외과 질환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리를 절뚝이거나 들고 걷는다면 정형외과 질환일 가능성이 높고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다리를 끌고 걷는다면 신경외과 질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디스크와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상에서 척추 사이의 공간이 좁아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특정 부위를 진단을 하게 되고 만약 디스크가 의심되었다면 MRI를 통해서 확진을 하게 됩니다. MRI 검사를 통하면 척수의 압박 정도나 확실한 탈출 위치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들어보니까 강아지 디스크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진단을 받은 후에 좀 최대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강아지 디스크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라고 보호자분들께 안내를 드리고는 있지만 가능한 빨리 치료하는 것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다리에 마비가 오기 시작했다면 바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단을 하고 MRI 촬영을 진행한 후에 수술이 필요하다면 당일 혹은 바로 다음 날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상황상 병원이 멀다거나 이런 여의치 않은 상황에 있으면은 조금 미뤄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방치되거나 치료를 받는 시기가 늦어지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치료 시기가 늦춰진다면 회복되는 기간이 배로 늘어날 수 있고 증상이 점점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미 마비가 왔다면 마비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고 신경의 손상이 영구적으로 발생하여 회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경우에는 척수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척수 연화증이 발생하여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또 수술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긴 했는데 치료를 하려면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치료에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MRI를 통해서 디스크가 확진되고 척수의 압박률이 높고 증상이 심하다면 수술이 추천됩니다. 하지만 MRI를 통해서 척수의 압박률이 높지 않고 증상이 경미하다면 내과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치료를 하게 됩니다. 내복약을 통해 척수에 발생한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내 척수액의 정체를 해소시켜주고 전침 치료와 적외선 치료, 레이저 치료 등의 재활 치료를 꾸준히 진행하게 됩니다. 척수의 압박 비율이 20%보다 심하더라도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수술은 선택적으로 진행하게 되고 척수의 압박 비율이 20%보다 적더라도 증상이 심하다면 수술이 권장됩니다. 또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치료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니까 또 정확한 진단 하에 뭐 수술이든 재활이든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실제 사연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친구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구름입니다. 여기는 3달 전에 침대에서 낙상한 이후로 디스크 탈출증이 생겨서 후지에 마비가 온 아이입니다. 그래서 MRI 촬영을 진행을 했고 2군데에서 디스크 탈출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술을 진행을 하였고 아무래도 2군데이다 보니까 회복이 조금 더딘 상태입니다. 지금 3개월 동안 꾸준히 전침 치료랑 고주파 치료, 적외선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은 조금은 버티고 서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지만 아직은 좀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꾸준히 회복되는 양상을 보여서 보호자분께서도 지속적으로 전침 치료를 받을 의지가 가지고 계시고 집에서는 버티는 운동이라든지 마사지 등도 해주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100%로 회복 기능이 회복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름이 빨리 쾌유를 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저도 빨리 나와서 건강한 산책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강아지는 5살이고 닥스훈트인데요. 얼마 전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라 수술까지는 아니고 약물과 물리치료를 하자고 하네요. 약을 먹이면서 물리치료만 잘해도 완치될 수 있을까요? 혹시 수술을 안 해서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라는 사연인데요. 그쵸. 수술을 하면 사실 뭔가 한 번에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수술을 안 해서 더 악화되진 않을까라는 걱정이신데 그런 경우도 좀 있을까요? 네, 보호자분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지만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내과적인 치료와 재활로도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게 되면 증상을 보이던 아이들이 뚜렷하게 증상이 좋아지는 듯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약을 중단했을 때 다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완쾌되었다고 생각될 때까지는 약을 꾸준히 복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디스크 증상을 보이면 몸의 근육이 경직되기 때문에 전침 치료 등의 물리치료를 통해서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것이 재활에 도움이 됩니다. 주변의 근육이 강화된다면 증상의 회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에서 디스크 질환이 발생한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사연 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강아지는 6살 시추인데요. 최근에 디스크 판정을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회복을 위해 수술을 하고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병원과 집이 너무 멀고 동네에 동물병원이 없어 치료받기가 어렵습니다. 재활치료는 꼭 받아야 할까요? 치료를 받지 않으면 수술 효과가 떨어질까요? 라는 사연인데요. 이렇게 집이 먼 경우에 매일 가기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활치료가 꼭 필요한 건가요? 재활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수술의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손상받은 척수가 어느 정도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활치료는 경직되어 있던 근육을 풀어주고 신경과 근육을 자극해서 신경의 회복을 촉진하기 때문에 더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이저 치료, 전침 치료, 수중 재활 치료 등 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재활 치료가 있는 반면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재활 치료가 있습니다. 버티는 운동이나 발바닥을 자극해주는 방법, 마사지 등도 재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고주파 치료기나 적외선 치료기를 구매하셔서 꾸준히 사용하신다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 강아지 디스크에 관해 좀 더 쉽고 재밌게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골다공증이 있으면 디스크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골다공증도 뭔가 뼈와 관련된 질환이잖아요. 그래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O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강아지는 골다공증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이 있으면 척추뼈가 약해져서 변형이 쉽게 일어나거나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척추 주변의 디스크에 추가적인 압력이 가해질 수 있고 디스크의 퇴화나 탈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중성화 수술이 디스크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 정답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전 생각이 되거든요. X이지 않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 체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 목과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고 디스크가 발생할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때문에 항상 적정한 체중이나 마른 체형을 유지하는 것이 디스크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관이 아예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서 답이 X였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보호자분들이 디스크 예방을 위해 꼭 알아둬야 될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강아지의 디스크 질환은 증상이 한번 나타나면 완치가 되지 않거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고 완치가 되었더라도 다른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경은 한번 손상되면 매우 회복 속도가 느리거나 회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고 치료하기보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품종, 나이 등의 원인도 있지만 체중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외상 등의 급성 원인보다 생활 습관과 체중 등의 만성적인 원인이 디스크 질환의 더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척추에 무리가 가는 행동 습관을 교정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디스크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토크닥터 펫, 오늘은 유용 선생님과 함께 반려견 디스크 질환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반려동물을 위한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